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세리는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하얀 드레스 자락이 무겁게 느껴졌다. 갑자기 그녀는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소리쳤고 차에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달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다. 세리는 28살,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였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인 한의사 집안으로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있었다. 세리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이제 좋은 남자와의 결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여성을 사랑하는 감정,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그 감정. 결혼식 당일 아침, 세리는 거울 앞에서 메이크업을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맞아. 이 결혼으로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신랑인 민주는 그녀의 대학 선배로 안정된 직장과 온화한 성격을 가진 남자였다. 가족들은 이 결혼을 축복했고 세린도 그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지난 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난 건 민준이 아니라 세윤이었다. 세윤은 세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6살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서울의 예술가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세린과 세윤은 우연히 재회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대화와 눈빛 교환 속에서 세린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해야 했다. 세윤의 웃음소리, 그녀의 손길, 그 모든 게 세린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왜 지금? 세린은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달리며 생각했다. 그녀는 세윤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다. 세윤은 어제 밤 메시지를 보냈었다. 오늘 내 결혼식이잖아. 정말 괜찮아. 세린은 답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의 발걸음은 그 메시지의 답이 되고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한 세린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세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린아. 무슨 일이야? 드레스 차림으로 세린은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나 못하겠어. 민준 씨랑 결혼 못해. 세윤은 그녀를 안아주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세린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난 너를 사랑해. 여태껏 숨겨왔어. 가족 때문에, 사회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못 참아. 세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녀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를 끌어당겼지만 세린은 항상 그 감정을 부정했다. 세윤은 오랜 시간 세린을 기다려왔고 이제 그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의 대가는 컸다. 결혼식장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다. 세린의 아버지는 전화를 받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세린이가 사라졌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당황한 채 하객들을 달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족들은 세린을 찾기 위해 나섰고 곧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세린의 오빠는 가장 먼저 아파트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세린과 세윤은 긴장했다. 세린아. 문 열어. 무슨 짓이야? 세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오빠의 눈에 비친 건 드레스 차림의 동생과 낯선 여자였다. 이게 무슨...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린은 대답했다. 오빠, 미안해. 나 민준 씨 사랑하지 않아. 오빠는 화를 내며 소리쳤다. 가족 생각 안 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그날 밤 세린은 가족 집으로 끌려갔다. 아버지는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말해봐. 세린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저 여자를 사랑해요. 세윤이라는 애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건 병이야. 내가 어떻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책상을 쳤다. 세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런 비밀은 재앙이었다. 어머니는 방에서 울고 있었다. 우리 세린이가 왜 그래?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텐데 세린은 어머니를 안으며 속으로 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세윤에게 가 있었다. 이 결정으로 가족의 기대가 무너졌고 세린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수군거림,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다음 날 세린은 직장으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의 결혼식 소식을 듣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세린 씨, 결혼식 왜 취소됐어? 세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상사는 조용히 불러 물었다. 개인적인 일인가? 회사 이미지도 있으니 조심해. 세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변호사로서의 커리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세윤은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아. 나 때문에? 세린은 답했다. 아니, 나 때문이야. 이제야 솔직해진 거지. 하지만 솔직함의 대가는 컸다. 민준의 가족은 소송을 언급했고 세린의 가족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시작이었다. 세린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세린은 가족집에서 쫓겨나듯 세윤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자유의 맛은 달콤함과 함께 쓴맛을 동반했다. 매일 아침 그녀는 가족의 전화를 무시해야 했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지인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흔한가? 세린은 스스로 물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낯설어 했다. 세윤은 세린을 지지했다.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녀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윤의 과거를 듣는 건 세린에게 위로가 되었다. 세윤은 대학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였고 부모님과도 솔직하게 대화했다. 내 부모님은 처음엔 충격받으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어. 세린은 부러웠다. 그녀의 가족은 달랐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소식을 들은 세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복도에서 오빠를 만났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오빠의 눈은 원망으로 가득했다. 세린은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는 눈을 뜨고 말했다. 내 선택이 가족을 파괴했어. 돌아와. 정상으로. 세린은 눈물을 흘렸다. 정상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날 세린은 병원을 나서며 결심했다. 세윤과 함께 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세린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클라이언트 한 명이 동성애자 변호사는 신뢰 못해라고 말하며 계약을 취소했다. 상사는 세린을 불러 경고했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에 피해주지 마. 세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경력은 위기에 처했다. 세윤도 압력을 느꼈다. 그녀의 작업실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세린 씨랑 진짜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세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이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는 세린의 가족을 설득하려 애썼다. 세린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세린 씨를 사랑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한 달 후, 민준이 세린을 찾아왔다. 카페에서 만난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다. 왜 그랬어? 나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었잖아. 세린은 미안해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 너를 이용한 기분이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난 괜찮아. 하지만 내 가족은?
그들은 내가 돌아오길 바래. 세리는 대답했다. 돌아갈 수 없어. 세윤이 없인 안 돼. 민주는 한숨을 쉬며 떠났다. 그 만남은 세린에게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세린과 세윤의 관계는 깊어졌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꿈꾸었다. 언젠가 우리도 결혼할 수 있을까? 세윤이 물었다. 세린은 웃었다. 한국에서. 어렵겠지만 희망은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세린의 아버지가 퇴원 후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세린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오빠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가 너를 상속에서 제외하셨어. 세린은 충격받았다. 가족의 재산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그 결정은 세린을 흔들었다. 그녀는 세윤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너도 고생이야. 포기할까? 세윤은 안아주며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 사랑은 그만한 가치가 있어.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싹텄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력, 모든 게 그녀를 짓눌렀다. 직장에서의 압박은 더 커졌다. 세린은 중요한 사건을 맡았지만 상대 변호사가 그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개인 생활이 불안정한 변호사가 어떻게 의뢰인을 대변하나 법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세린은 이를 악물고 싸웠지만 패소했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휴가를 가져라고 말했다. 사실상 강제 휴가였다. 세윤은 세린을 위로했다. 밤에 함께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행복하고 싶은데. 세린은 대답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지. 그녀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은 계속되었다. 세린의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트로 찾아왔다. 세린아, 집으로 돌아와. 내 아버지가 기다려. 세린은 문을 열고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의 눈은 빨개져 있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행복. 이게 행복이야? 가족을 버린 게. 세린은 가슴이 아팠다. 이 만남은 그녀의 결심을 다시 시험했다. 세린의 휴가는 길어졌다. 그녀는 세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바다를 보며 그녀들은 잠시 평화를 느꼈다. 여기서 살면 어떨까? 세윤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세린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행 중 세린은 오빠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수 없대. 하지만 어머니가 아프셔. 세린은 서둘러 서울로 돌아왔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만난 그녀는 죄책감을 느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선택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세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이 순간 그녀는 가족과의 화해를 꿈꾸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는 세린을 만나지 않으려 했고 오빠를 통해 메시지를 전했다. 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용서할게. 그 여자와 헤어져. 세린은 분노했다. 왜 내 사랑을 인정하지 않아? 그녀는 세윤에게 털어놓았다. 세윤은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포기하지 마. 직장으로 복귀한 세린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세린 씨, 동성애 잘해. 그녀는 무시하려 애썼지만 상사가 불러 말했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사표를 고려해봐. 세린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경력은 끝날 위기였다. 왜 제 사생활 때문에? 상사는 대답했다.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세린은 변호사 협회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응답은 미온적이었다. 개인 문제야.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현실은 달라. 세린은 좌절했다. 사회의 정견이 그녀를 가로막고 있었다.
세윤은 그녀를 격려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자. 나랑 함께 디자인 스튜디오 차려. 세리는 웃었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갑자기 세윤의 과거가 드러났다. 세윤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그녀는 세윤의 작업실로 찾아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세리는 그 장면을 목격했다. 세윤은 설명했다. 과거 일이야? 그녀와 헤어진 지 오래됐어. 하지만 세리는 불안해졌다. 너도 나처럼 고통받았어. 세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너를 만나서 강해졌어. 이 사건은 그녀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세리는 세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해. 세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난 너만 봐. 하지만 세린의 마음속에는 가족의 압력과 사회의 시선이 쌓여 불신이 싹텄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번엔 세린이 참석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그 길을 가면 우리 가족은 끝이야. 세린은 대답했다. 아버지,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천천히 이해해 볼게. 하지만 민준 씨처럼 좋은 사람을 왜? 세리는 한숨을 쉬었다. 논쟁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세리는 세윤과 싸웠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져. 세윤은 눈물을 흘렸다. 나 때문이 아니야. 내가 솔직해진 거지. 그날 밤 그녀들은 등을 돌리고 잤다. 관계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세리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정말 이게 맞아? 다음 날 세리는 민준을 다시 만났다. 그는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돌아와. 세리는 흔들렸다. 가족의 안정, 사회의 인정, 모든 게 유혹적이었다. 하지만 세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거절했다. 미안해. 못해. 민주는 떠났고 세리는 홀로 남아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의 대가는 더 컸다. 세린과 세윤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다. 작은 다툼이 잦아졌고 세린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가족이 날 버렸어. 너는 이해 못해. 세윤은 대답했다. 나도 버림받은 적 있어?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세린의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했다. 세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을 숨겼다. 개인 생활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에 집중할게요. 하지만 소문은 따라다녔다. 한 회사는 그녀를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회사 문화와 맞지 않아요. 세린은 절망했다. 사회의 벽이 너무 높았다. 세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모았다. LGBT 모임에서 세린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모임 멤버들은 응원했다. 한국도 변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세윤은 세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세린은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우리만의 싸움이야. 갑자기 세린의 아버지가 병원에 재입원했다. 이번엔 심각했다. 세린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만두마에. 세린은 놀랐다. 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가 설득했어? 천천히 받아들일게. 이 말은 세린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다. 아버지가 약해지신 거야. 내가 돌아와야 해. 세린은 대답했다. 오빠, 나도 가족이야. 인정해줘.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세린에게 말했다. 세윤 씨를 만나보고 싶어. 세린은 기뻤다. 정말요? 세윤은 긴장한 채 가족 집으로 갔다.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물었다. 세린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세윤은 대답했다. 네, 최선을 다할게요. 아버지는 말없이 지켜보았지만 오빠는 불편한 표정이었다. 이 만남은 작은 진전이었다. 하지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세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로펌에서 그녀를 받아들였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 세린은 안도했다. 그녀의 경력은 다시 시작되었다. 세윤과 함께 그녀들은 미래를 계획했다. 함께 살며 언젠가 해외에서 결혼하자.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재발했다. 세윤의 전 여자친구가 다시 나타나 소문을 퍼뜨렸다. 세윤은 바람둥이야의 세린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세윤을 추궁했다. 진실이야, 세윤은 부정했다. 과거일 뿐이야. 믿어줘. 하지만 세린의 불신은 커졌다. 다툼은 절정에 달했다. 세린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세윤은 울며 말했다. 그럼 헤어지자. 세린은 그 말을 후회했지만 세윤은 짐을 챙겨나갔다. 그녀들은 헤어졌다. 세린은 홀로 남아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가족은 세린을 위로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세린의 마음은 텅 비었다. 그녀는 세윤을 그리워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모든 게 그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직면해야 했다. 세린은 홀로 지내는 나날을 보냈다.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며 세윤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매일 밤 그녀의 꿈속에 세윤이 나타났다. 왜 날 믿지 않았어? 세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지만 공허했다. 어머니는 자주 찾아왔다. 세윤 씨 소식 없어? 세린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 행복이 중요해. 가서 찾아봐. 세린은 놀랐다. 가족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건 아니지만 점점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다. 아버지도 병상에서 말했다. 내 길을 가라. 세린은 세윤의 작업실로 갔다. 문을 두드리자 세윤이 나왔다. 세린아, 세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너를 믿지 못했어. 세윤은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그녀들은 화해했다. 관계는 더 강해졌다. 사회는 여전히 어려웠다.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압력. 하지만 그녀들은 함께 싸웠다. LGBT 행사에 참석하며 목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린의 가족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오빠는 말했다. 아직 이해 못해. 하지만 노력할게. 시간이 흘러 세린과 세윤은 해외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작은 의식을 치렀다. 이게 우리의 결혼이야. 세린은 행복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면했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랑. 그녀들은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세린의 경력은 번창했다. 그녀는 동성애자 권익을 위한 변호를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들은 그녀를 찾았고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 변했다. 세윤은 디자인으로 캠페인을 만들었다. 그녀들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찼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다. 과거의 상처는 남아있었고 사회의 정견은 여전했다. 세린은 가끔 후회했다. 이 선택이 정말 맞았을까? 하지만 세윤의 미소가 그 후회를 지웠다. 가족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아버지는 세윤에게 말했다. 우리 가족이 되죠. 세윤은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 세린은 모든 대가가 같이 있었다고 느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그녀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은 승리했지만
사회는 아직 멀었다. 과연 개인의 사랑이 사회의 기대를 이길 수 있는가?